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었지만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멀어졌던 관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그때의 감정이 남아있는 관계.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다시 손을 내밀어 옵니다. 우리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 라는 말과 함께요. 이럴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시간이 흘렀으니 그때의 감정도 사라지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용서하면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한번 깨진 관계는 마치 금이 간 유리잔과 같아서 아무리 붙여도 예전처럼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절대 화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우리가 어떤 관계는 다시 맺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비슷한 관심사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름이 드러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단순한 오해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 상대가 조금만 달라졌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면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 가족과의 관계, 교육, 사회적 경험 등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굳어진 성향과 신념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더욱 단단해지고 기존의 가치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며 불편한 감정을 속으로 삼키고 대화를 회피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은 왜 저 사람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을까? 다른 한쪽은 왜 저 사람은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굳이 문제 삼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반복적인 충돌을 만들고 결국 관계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성격뿐만 아니라 가치관 역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가치관이란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행복과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연애, 결혼, 인간관계, 삶의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 사람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삶을 원한다면 처음에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서로의 삶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은 상대의 불확실한 선택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답답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가치관의 차이는 지속적인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들은 자신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점점 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 노력하면 상대가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성격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변화는 더욱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가치관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확고한 삶의 방식이 생기고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기대하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실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너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격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하면 결국 서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더 큰 갈등과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끌어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성격과 가치관을 부정하면서까지 맞춰야 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결국 상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지치게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와 너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 나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신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뢰가 한번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더 깊이 자리 잡고 비슷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떠오르게 됩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신뢰는 다시 얻기 어렵다. 이 말처럼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는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달라졌다고 해도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한때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배신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다시 비슷한 관계를 맺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의 지속을 어렵게 합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우리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 행동 뒤에 숨은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감정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말로 받은 상처는 칼보다 깊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니? 라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도 그 말이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나 배우자로부터 넌 변하지 않아, 네가 문제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 상처가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관계를 지속하게 되며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한번 금이 간 유리잔을 다시 붙일 수는 있지만 그 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상처받은 관계는 회복한다고 해도 이전과 같은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신뢰가 깨졌던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 하면 처음에는 잘 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문제로 인해 다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가까워져도 어느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결국 그 기억이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욱 큰 실망과 후회를 하게 됩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기만 한다면 같은 문제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결국 신뢰가 깨지고 감정적인 상처가 깊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관계를 이어간다고 해도 언젠가 또다시 같은 문제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때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상대가 반성하고 변했을 수도 있고 나 또한 더 성숙해졌으니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도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관계를 맺으면 결국 같은 이유로 또다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단순히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돈 문제로 크게 다퉜던 부부가 감정적으로 화해했다고 해도 만약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넘어갔다면 시간이 지나 같은 문제로 다시 충돌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신뢰 문제로 다퉜던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라고 약속했다고 해도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과거의 행동 패턴이 되풀이됩니다. 반복 강박이라는 심리 현상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갈등이 많았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방식의 인간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에게 늘 인정받으려 애썼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잊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감정과 경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인에게 거짓말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상대가 늦게 연락만 해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의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사과나 감정적인 화해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감정적인 위로만 받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결국 같은 문제로 다시 갈등이 생기고 상처는 더 깊어질 뿐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시간을 보내며 잊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정말 변할 수 있는 관계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문제가 정말 해결된 것인지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해하고 괜찮아, 이번엔 잘해보자 라고 다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상대가 진정으로 변했는지, 우리가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상처받고 있다면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끝맺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복되는 상처를 끊어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인 기대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기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를 맺을 때 상대에게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길 기대하고, 친구는 서로에게 같은 수준의 관심과 배려를 기대합니다. 연인은 상대가 자신에게 헌신해 주길 기대하고, 동료는 서로 공정하게 대우받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과 갈등이 생기고 관계는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한쪽만이 변하기를 바라는 관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한쪽은 늘 배려하고 양보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변할 생각이 없다면 처음에는 참아보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만이 쌓이고 결국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상대의 태도나 행동이 바뀌길 기대하지만 상대가 전혀 변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종종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상대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려고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실망과 갈등의 많은 부분은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변해주길 바라지만 정작 상대는 그럴 의향이 없거나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서로 다른 기대 속에서 오해와 갈등이 쌓이고 관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친구 관계에서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자주 만나야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친구는 서로 편하게 연락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은 왜 나만 연락해야 하지? 라고 서운함을 느끼고 다른 한쪽은 왜 꼭 그렇게 해야 하지? 라고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배우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기분을 알아주고 맞춰줘야 해라고 기대하지만 다른 배우자는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대의 차이는 작은 오해를 만들고 그것이 쌓이면 결국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대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와 같을 것이라는 전제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각자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기대와 그렇지 않은 기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기본적인 존중과 신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대가 내 방식대로 행동해 주길 기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간의 기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대를 표현하지 않고 상대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를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고 상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면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배우자가 기념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나는 기념일이 중요해서 꼭 함께 보내고 싶어 라고 직접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오해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대를 표현한다고 해서 상대가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의 기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실망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의 차이는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기대가 계속해서 어긋나고 서로가 그것을 맞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대가 조율되지 않는다면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변화가 필요한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서로가 합의하에 조금씩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며 변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변할 가능성이 낮다면 그 기대를 버리거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관계가 반드시 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맞춰가려 애쓰기보다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갈등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다시 관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과거의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관계에 대한 기대가 다르면 결국 실망과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다시 맺는 것이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상처를 또다시 경험할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노력과 이해를 통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반복적인 고통을 수반하고 나의 자존감과 행복을 해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에 집착하기보다 진정으로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반복된 실망과 상처 속에서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있나요?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이유가 없고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용기를 주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